청춘들이 들려주는 청춘이 만난 세상 이야기, 청춘만세가 전하는 청춘의 사연 진심이 닿다. 네, 안녕하세요. 일산FM 청사진 진행자 박희철입니다. 일산FM 청사진 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네, 청춘만세에서는 고향영상미디어센터 2019 마을미디어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총 5회에 거쳐 청사진을 진행합니다. 청사진은 청춘의 사연 진심이 닿다의 줄임말로 매 회차마다 주제를 선정하여 청년들의 다양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청춘만세 우리 고정 게스트죠. 이은주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오늘도 발랄하게 시작해봅시다. 그럼 먼저 오늘 청사진 4회 함께하는 게스트분을 먼저 소개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23살 한혜지라고 합니다. 서울에 사세요? 네. 어디 쪽에 사시나요? 서울시 마포구에 삽니다. 어머, 이 사람 봐. 마포구요? 무슨 동이세요? 상암동이라고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상암동은 이렇게 크지 않나요? 유명하지 않나요? 거기 그 축구장도 있고 원래 거기 방송국도 많고. 예, 거기 최근 방송국 생겨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또 거기 굉장히 유명한 뭐 횟집 막 이렇게 몰려있는 데 있지 않나요? 횟집? 횟센터 막 이런데? 노량진까지는 아닌데? 주민이 지금 굉장히 어리둥절해 하고 있어요. 상암동에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상암동에서 태어나서 23년 가까이 거주 중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현지인이죠. 그러면은 상암동 무슨 경기? 월드컵 경기장인가요, 그게? 월드컵 경기장역도 있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도 아우러져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럼 주로 상암에서 좀 이제 가는 사람들이 놀거나 아니면 하플. 먹을 수 있는 추천할 만한 곳. 하플이라고 할 만한 데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방송국이 많다 보니까 방송국 주변으로 해서 먹거리가 조금 발달돼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 제가 가보니까 방송국만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다 어둡던데. 주변은 뭐 없지 않나요? 제가 어제 가봤는데 거기에 햄버거 거리 마냥 KFC부터 맥도날드 쫙 한 거리에 있어요. 백종원 거리 비슷하게. 한꺼번에 옆에가 따다다다. 네, 거의 진짜 한 거리 한 3분 거리 내외에 햄버거 집이 5개가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5군데 다 가보고 싶어서. 정말 오늘은 뭐 먹지 하는. 주말에 한번 날 잡아서 가긴 좋겠네요. 네. 오전에 KFC, 오후에 맥도날드. 물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일산에 이제 또 멀리 이렇게 와주신 게스트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녹음에 함께하는 소감이 어떤지. 일단 너무 긴장되고 약간 이렇게 멍석 깔아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많이 떨려요. 전혀 지금 약간 준원 쌤이 약간 겹치지 않나요? 상암동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쭈르륵 했는데 멍석을 많은 대화가 말씀을 못 하신다는 게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직장 동료이신 이윤주님이 잘 알지 않을까. 그러게요. 뭐 일단은 그때 예전에 다뤘던 저희 청춘만세 다뤘던 인싸의 그분이 좀 그죠, 자꾸 생각나죠. 느낌입니다. 오늘도 이제 뭐 저희가 비록 3명밖에 안 되지만 또 오디오가 비지 않고 시간이 오히려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제 청사진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시작입니다. 영어로 스타트죠, 스타트. 네.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이루거나 그렇게 하게 함 또는 그 단계로 정의되는 시작에는 매 순간 설렘과 불안함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낯선 곳을 마주하는 순간이 많은 청년들에게는 무언가를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사진에서는 무수한 시작 때문에 익숙함이 낯설고 오히려 매 순간이 적응인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부터 좀 얘기를 나누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주로 어떤 건가요? 뭐 설렘이나 뭐 불안함, 긴장 뭐 이런 게 있다면? 저는 좀 긴장하는 게 조금 큰 것 같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했던 대로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좀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최대한 어떤 일이 벌어지던 간에 최악의 상황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원래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뭐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의 4%만 실제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걱정하지 말라는 그 혹시라도 4%가 내일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도 약간 나 이렇게 걱정하면 맞아. 안 되는데라고 해서 그것도 걱정이 되고 맞아요. 이게 뭐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막 그렇게 안 좋은 상황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 뭔가를 시작에 앞서서는 뭐 잠도 잘 못 이루고 그쵸. 항상 이제 뭐 압박이 좀 많이 느껴지는 스타일인가요? 네, 막 내일 새로운 걸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전날에 막 꿈에서 내일 하는 꿈을 꿔요. 근데 네. 꼭 잘못되는 꿈이에요. 꼭 혼나는 거. 네, 혼나고 뭐 잃어버리고. 지금 네. 이 말이 참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이제 신규 간호사 입사했을 때 지금 네. 아마 혜지 씨의 입장이었을 때 저는 진짜 매일매일이 너무 다음 날이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방금 이은님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굉장히 힘들었어. 그러면 오늘 이제 함께하는 한혜지 게스트님은 이 일산 FM이라는 것도 처음 참여하셨던 건데 네. 혹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시작을 앞두고 뭐 불안한 감정이나 생각을 가졌었나요? 어제 그냥 뭔가 계속 실수하는 꿈만 꿨어요. 새벽에 1시에 잠깐 깨서 네. 꿈에서 뭔가를 잃어버려가지고 네네. 아이고 혼났어요 꿈에서. 근데 여기 막상 와서 보니까 뭐 너무 잘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뭐 실수할 게 없지 않나요? 막 뭔가 말도 더듬고 막 네네. 혹시나 이제 친구들이랑 떠들 때 하는 이제 비속어라든지 그런 단어를 사용할까봐. 네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팟캐스트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돼요. 막 브랜드 막 아까 맥도날드, KFC 이미 다 자유롭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 이름이 나오고 그렇지. 내 소속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통은 일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냥 동네가 좋아요.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거죠. 아. 네. 이은주님은 처음에 뭔가 시작할 때 주로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그 두근거림이라는 단어가 되게 네. 많은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기대감이나 설렘이 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그래도 최악보다는 이왕이면 좋은 걸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시작을 할 때는 좋은 그런 두근거림이 항상 따르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언제나 매사에.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게스트로 함께한 한혜진님은 이제 시작을 할 때 항상 뭐 불안을 많이 느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작에 앞서서 좀 그런 계획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시작을 마주할 때? 아니면 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지? 되게 상황마다 조금 다른데 네. 역으로 계획을 조금 많이 하는 게 막 되게 중요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조금 그냥 놀러 가는 거나 이런 거? 네, 그런 거는 뭐 그냥 계획 짜면 뭐해요. 어차피 이거대로 안 할 건데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중요한 걸 할 때는 그러니까 불안함을 좀 많이 느끼신다고 했으니까 플랜 B, 플랜 C 뭐 이렇게까지 세워서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응급 상황이 터진다면 나는 침착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최대한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면으로 하는 것일까라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시작을 대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뭔가 시작할 때 신입의 지금 마인드인 것 같아서 뭔가 신규 직장인의 마인드 같아요. 아직 이은주님한테도 남아있는 마음이죠? 그럼요. 늘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 한혜진님은 나 잘해야 되는데 이런데 이은주님은 왜 또 아씨 이러면서 왜 나에게만 아닙니다. 저는 늘 같은 마음으로 이게 짬에서 나오는 마이브라고 할까요? 이은주님은 그러면은 뭔가 시작할 때 계획적인 편이세요? 아니면 즉흥적인 편이세요? 저는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왜 이런 게 별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획이고 장기적인 플랜이 없어서 되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추진력은 돼요. 무언가를 내가 하기 위해서 마음 먹었을 때 이걸 계획하는 동안 저는 되게 그게 딜레이되고 늦춰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마음 먹었을 때 한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즉흥적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추진력 있는 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시작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할까 말까 플랜을 그러니까 이거 결정 자체를 결정 자체를 근데 일단 하기로 하면 굉장히 즉흥적으로 가요. 왜냐면 한혜진님이랑 제가 약간 비슷해가지고 시작에 앞서서 이제 이걸 하기로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똑같이 계속 부정적이 걱정되는 거가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은 약간 좀 힘드니까 그냥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계획은 일단 다 세워놨으니까.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편한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기 전까지만 결정을 시작하는 하고 순간부터 이거 기냐 아니냐 이거만 하고 일단 고 이러면 이제 고 하면 이제 빡 쏘는구나.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제가 친한 우리 그 청사진에 1, 2, 3회를 함께 했었던 김성희님을 만나러 수원을 갈지 말지. 갈까 말까 결정을 할 때는 오래 걸리는데 일단 가기로 마음 먹으면 그냥 무조건 가요. 무조건 가는구나. 네,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의미의 추진력이 있네요. 이제 좀 더 이제 여러분의 좀 옛날 얘기부터 시작을 연관지어서 한번 나누고 싶은데 말을. 이제 앞서 이제 얘기한 대로 20대는 저는 30대지만 그러니까 이제 청춘 일상은 무수히 많은 좀 시작의 연속이잖아요. 네. 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바로 대학교 입학도 있고 이제 한혜진님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취업을 하셨기 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새로운 공간에서의 순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시작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작이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는데 좀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시작이 있으면 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진짜로 20대 시작부터가 너무 좀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재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쵸, 네. 20대 1월 1일 되는 순간부터 이제 모든 게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않은 신분이 되어서 저는 제 20대 시작을 가장 기억에 남을 순간으로 아마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재수를 할까 말까를 좀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나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예 대학을 가지 말까도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네네. 고민이 많이 됐던 순간이라 그 20대의 시작이 굉장히 상큼하지 않아서 저는 그 순간을 좀 그때의 기분이 굉장히 잊을 수 없어요. 그쵸. 약간 또 재수를 하면 진짜 아까 이제 시장 연관지에서 얘기하면 네. 정말 친구들은 사회에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이제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나만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약간 다른 의미로는 친구들은 시작을 하는데 나는 네, 시작을 못한 기분도 들어요. 근데 그게 약간 내가 거의 처음으로 겪는 실패니까. 그렇죠, 맞아요. 저도 재수를 했었지만. 그쵸. 이게 할 게 못 돼요. 20살 때 겪는 실패치고는 너무 커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도 뭐 여러 가지 실패를 해본 적이 있지만 재수 때만큼 묵직하고 크게 다가오는 실패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한방.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재수를 했었던. 그쵸. 재수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했던 시작을 뭐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나요? 약간 후회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 붙었던 과들이 진짜 정말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때려주게도 가고 싶지 않은 학과들이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아마 대학을 다녔으면 오히려 더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한혜진님은 그러면은 기억에 남는 시작이 있다면? 되게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거 다 좋아요. 네.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부서 같은 거를 선택할 수 특활? 특활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 되게 신기한 부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풍물부였어요. 사물놀이 뭐 이런 거? 네, 사물놀이요.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얘기하는 선배님이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 동아리면은 나의 학교 3년을 맡겨도 되겠다. 핵인싸가 되겠다. 핵인싸의 길로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원래 앉은 사물놀이를 한다고 했었는데 네. 갑자기 전국대회를 나가겠다. 전국대회요? 클래스가 너무 다른데?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에게 일어나서 장구를 치고 머리로 상모를 돌려라 라고 얘기를 갑자기 하셔가지고 네네. 그때 시작이 아직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국대회를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서울시 대표로 본의 아니게 출전하게 되었고요. 네네. 결과는 처참했죠.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 판이 커지게 되면 좀 이제 피하거나 그냥 안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저희 그 부서를 담당하고 계셨던 분이 학생 지도부다 보니까 약간 좀 선택권이 없었구나. 네, 선택권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뭐 나는 나가기 싫어요라는 그 대답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또 뭔가 하다 보니까 재밌긴 했었어요. 무슨 악기 담당이었어요? 저는 장구 쳤습니다. 오, 장구가 또 거의 메인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좀 밴드로 치면은 거의 보컬급의 주목. 아, 본의 아니게 풍물부의 얼굴을 담당하셨군요. 아니 이렇게 장구를 그럼 3년 동안 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장구 지금도 이렇게 칠 수 있겠네요? 칠 수는 있는데 이제 예전 같지 못하죠, 확실히. 세상에. 저희 공개 방송 때 한번 부르죠. 아이고. 제가 그래서 오늘 장구를 원래 예능에서 보면 이런 거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구를 근데 그렇게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능력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부러워요. 저는 고등학생 때 그런 거 있어요. 밴드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밴드부가 이런 기타 치는 밴드부이 아니라 관현악 밴드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관현악 부서에 들어갈 걸 하는 그 아쉬움이 좀 너무 커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가지고 악기라도 배울 걸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좀 먹을수록 잡기에 능한 사람이 굉장히 그 인싸가 되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맞아. 가령 뭐 별거 아니더라도 진짜 청소 하나만 잘해도 진짜 사람이 달라 보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혜진님의 그런 예기치 않은 시작이 그런 또 이제 3년 동안 풍물패를 하면서 장구도 다룰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김덕수를 꿈꿨나요? 제2의 김덕수? 잠깐 꿈꿨습니다. 아주 잠깐. 상암동의 김덕수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집에 지금도 장구가 있어요? 그 학교 안에 있던 그냥 장구를 사용했던 거라서 따로 이렇게 개인 장비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게 잘 이해가 그러니까 잘 몰라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좀 스트레스는 잘 풀리겠어요. 계속 때리니까. 정말 잘 풀렸어요. 이제 배우는 과정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잖아요. 네네. 이제 앞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그때 겸사겸사 장구를 치면서 진짜 혼자 화나면 장구 막 일부러 더 세게 치고 약간 이러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리듬을 타는 게 아니라 리듬 타는 척하면서 강약 조절만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혹시 최근에 시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최근에 겪었던 시작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겪은 시작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는 이별. 아이고. 그걸 시작이라고. 혼자만의 첫 이별인가요? 그건 아니지만. 네네. 20대 들어서 처음 한 이별이기 때문에. 또.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싸늘해졌네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은 괜찮으시.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나요?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최고예요. 곧 크리스마스 아닌가요? 케빈이랑 놀아야겠어요. 잊고 있었던 장구가 생각나. 오늘따라 장구 치러 가야겠네요. 저는 이제 최근에 겪었던 시작 이제 물어봐서 이제. 좀 발랄하고 올해 취업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별이 훅 치고 들어와서 갑자기 분위기를 이재님이 나왔던 연애 이런 그렇죠. 이분을 모셨어야 됐는데 오히려 더 혹시 이윤지님은 저는 있어요. 저는 최근에 좀 의미 있게 시작한 거 있어요. 저는 기부를 시작했어요. 약간 뭔가 그 어느 순간 그게 마음에 꽂힐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 왜 흔한 질문이지만 왜 사람은 모두가 부유하고 행복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시작을 했는데 그 기부금이 크진 않아요. 사실 제 월급에서 한 3만 원 정도 나가는 거는 사실 제가 당장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뭔가 마음에 위안을 주더라고요. 작은 돈이지만 뭔가 내가 사회에 조금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기분? 사실 기부나 이런 것들이 남을 위한다기보단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그 마음이 뭔지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의미 있는 시작이지 않나 싶은데. 진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 자체가 그리고 맞아요. 그걸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가 굉장히 좀 따뜻한 시작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연말에 또 훈훈하게 또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좀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뭔가 이제 뭐 큰 변화는 아니지만 약간 좀 소소한 울림이 있는 그런 시작인 것 같아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시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작을 하고 그게 내가 생각했던 목표에 도달하거나 끝까지 이어지면 좋겠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 시작을 종료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포기해야 될 때가 이제 그랬던 혹시 경험이 있나요? 시작을 했는데 예기치 않게 끝나게 됐거나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제가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는 네. 제가 스케이트보드를 탄 적이 있었어요. 롱보드에 취미에 꽂혀가지고 보드만 한 2개, 숏보드, 롱보드 사서 열심히 타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좀 늦지막히 샀더니 금방 날이 추워져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아 요즘 칼바람이라서 너무 무섭고. 그럼 안 돼. 스케이트보드가 한번 딱 연습을 했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한번 이제 보드 한 바퀴 돌려서 타는 것까지는 제가 성공을 해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2번째 이제 다시 시도를 했는데 너무 크게 넘어져가지고 그 뒤로는 그 보드에 자꾸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또 아픔으로 인해서 섣불리 하기가 좀 겁이 나는. 네, 맞아요. 생각보다 그 보드에 올라가는 순간 예전엔 겁이 안 났는데 지금은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보드를 저도 이제 뭐 배우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있어서 타봤는데 타면 생각보다 높게 느껴지고 맞아요. 이게 계속 굴러가니까 그 스피드가 또 굉장히 빠르게 느껴져요. 이게 내가 한번 슝 하니까 슝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또 아픔이 있는 아픔까지 고통이 있었죠. 고통이 다치면 아프잖아요. 네. 페인.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묵직하지 않은 폭이라서 다행이네요. 예. 또 날이 풀리면 다시 또 도전해 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막 이제 포기를 하기 직전까지 시작을 하고 뭘 참거나 아니면 견디는 그런 과정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약간 너무 이제 반복되다 보면 더 지칠 수도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작을 이어가거나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뭔가 방법이나 비결 아니면 마음가짐 그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시작하게 된 순간을 좀 더 편안하게 마주하거나 아니면은 시작을 딱 하고 나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구성하면서 생각을 했었던 거는, 제가 볼 때 시작을 좀 오래 유지하려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변화가 주는 그 바뀜이라는 게 굉장히 커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못해요. 네,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생활에서도 약간 변화가 생기고, 맞아요.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진짜 이도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이제 시작을 해서 끝까지 이어나가는 것 중에서는 성취감이 제일 큰데, 사실 저는 이런 말보다도 정말 왜 김연아가 뭔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오랫동안 지속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일단 해야 돼요. 맞아요.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너무나 큰 기대를 하면 시작 이후에 변화가 이제 내 삶이 바뀐 것 치고는 그걸로 인해서 발전이 되거나 그런 거 쉽게 찾아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을 맞아. 헬스장 나가기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헬스장에 기부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과는 별개로 그렇죠. 이게 당장 변화가 찾아오지 않으니까 몸은 힘들고. 주연 쌤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제가 크로스핏에 좀 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윤진님 말대로 너무 요즘 또 막 자기개발서나 이런 게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뭐 책을 읽어라, 뭐 그래야지 네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막 그런 식으로 거창하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당장 눈앞에 찾아오지 않은 변화와 발전 때문에 그게 더 무뎌지고 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죠. 그냥 책 읽으면 재밌다 아니면 어렵다 그냥 그런 솔직한 느낌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네요. 시작을 뭔가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해야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느끼는 어려움과 갈등도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한 대로 시작이 주는 설렘이나 두근거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혹시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시작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이루고 싶은 뭐 시작이 있다면? 저는 되게 운동적인 면으로는 수영에서 꼭 그 접영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수영장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아침 수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부지런하게 와서
막 이제 연배 있으신 선생님들이 막 수영을 하시는데 정말 어쩜 그렇게 막 생생하게 나는 어머니들이 최고예요. 진짜 최고예요.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침잠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1시간 전부터 준비를 끝내시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셔서 진짜 그냥 잠깐 그 50m도 아닌 한 25m 가는 것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네네. 옆에서 막 완전 막 오리발 차면서 막 하고 다니시는 자명하시고 막 거꾸로 막 하고 막 우와 나도 꼭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접영까지 가려면 한 1년은 배워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거의 1년 배워야 돼요. 요즘은 더 빨리 막 더 배우는 분들도 계시긴 하긴 하던데 수영도 이제 뭐 조기 교육 뭐 이렇게 그럼요. 어릴 때부터 아기 스포츠단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뭐 다른 얘기지만 요즘 또 생존 수영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부과하게 되면서 아마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접영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많이 꽤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어른까지 이어지려면 힘들어요. 어릴 때는 했어도 커서는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저 같은 경우거든요. 이은진이 마음대로 마인드대로 의미 두지 말고 그쵸? 무슨 생각이 있겠어 그냥 하는 다시 거지. 해야 돼요. 맞아요. 다시 처음부터 하는 마음으로. 꼭 그 하고 싶은 시작을 잘 이뤄서 내년에는 이제 접영을 할 수 있게. 왜냐면 지금 시작하면 내년 말에는 할 수 있어요. 접영을. 네. 연말에. 내년 연말엔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은재님은 하고 싶은 시작이 있나요? 저는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저는 이게 언제가 될진 모르겠는데 저는 꼭 한번 책을 한 권 내보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어떤 게 될진 모르겠지만 뭐 소설이 될지 자서전이 될지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내 이름을 건 책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 그거 너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그런 욕심이 있더라고요. 뭔가 세상에 나를 한번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쇄된 것만큼 확실하게 남는 게 없죠. 네. 이름을 남기니까. 그렇죠. 이윤주 빵 이렇게. 출판 기념회도 크게 하실 건가요? 엄청 크게 할 거예요. 참석하겠습니다. 네. 그땐 나를 위한 기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기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혜진님과 함께 시작을 주제로 청사진 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주제 임에도 불구하고 한혜진님께서 처음 방송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한 10회 나오신 분 같습니다. 마음을 전하고 한혜진님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떤가요?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를 솔직히 말해서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네. 들으니까 뭔가 기분도 묘하면서 또 너무 설레고 아직도 떨려요. 아이고, 시작의 기분을 이어갖고 있네요. 전혀 떨린 기분 느낌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제 생각했을 때 뭐 떨어뜨리고 잃어버리고 그랬던 불안함이 전혀 없이 잘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시작을 할 때 불안함보다는 이런 설렘과 그리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언제나 늘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마무리가. 네, 그러면 저희 청춘만세는 청사진 5회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